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 같은 의료진들께 더욱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을 갖게 되지요. 지난주 동의보감을 쓴 명의 허준에 이어서 오늘은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신학을 연구하고 또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57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입니다. 제1장 목사님 댁 도련님. 키가 큰 소년과 몸집이 작은 소년이 맞붙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로 상대편의 다리를 걸어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게오르크 이겨라! 알베르트 조금만 더 힘내! 구경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키가 큰 게오르크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몸집이 작은 소년이 게오르크를 깔고 앉아버리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게오르크는 자기보다 작은 알베르트에게 졌다는 게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이나 고기 수프를 먹었다면 지지 않았을 거야. 알베르트는 게오르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힘겨루기에 이겼지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다. 고기 스프.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알베르트는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맛있는 수프를 끓여서 알베르트를 불렀지만 그전처럼 입맛이 나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아요. 어머니는 수프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알베르트가 걱정되었다. 어디 몸이 아픈 게 아니냐? 하지만 알베르트는 어머니의 물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왜 친구들이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어 슬플 뿐이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875년 1월 14일 알자스 지방의 카이저스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알자스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있어서 이곳 사람들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함께 썼다. 이곳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아 슈바이처가 태어났을 때는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독일 땅에 되었다. 카이저스베르크는 포도가 많이 나는 곳으로 슈바이처가 태어난 해에는 특히 포도가 많이 열려 이때 담근 포도주는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슈바이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슈바이처의 아버지는 카이저스베르크 교회의 목사였는데 슈바이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떨어진 귄스바흐로 옮겨가게 되었다. 슈바이처는 갓난아기일 때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몹시 허약했다. 귄스바흐 마을에 이사하여 목사 취임식이 열리던 날, 이웃 마을의 목사 부인들이 슈바이처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다. 슈바이처는 알록달록한 리본이 달린 좋은 옷을 입었지만 목사 부인들은 비쩍 마르고 살같이 누런 아기를 보고 당황하여 할 말을 잃었다. 어머, 아기가 너무 작아서. 아기가 어디 많이 아픈가요?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슈바이처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고는 슈바이처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져 갔다. 그것은 귄스바흐의 맑은 공기와 이웃 노인이 매일 아침마다 갓 짜서 준 신선한 우유를 마셨기 때문이다. 슈바이처는 귄스바흐에서 누나 또 3명의 동생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루 종일 공상하면서 풀벌레나 개와 말 등 동물들과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슈바이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아버지 서재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생각을 하니 갑갑했다. 아버지가 새 석판을 사다 주며 슈바이처에게 말씀하셨다. 알베르트, 이것을 줄 테니 함께 학교에 가자꾸나. 슈바이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로 가는 내내 소리내어 울었다. 읽기와 쓰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멍청이가 된단다. 그래도 슈바이처는 자유롭게 뛰놀던 시절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슬프기만 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은 모두 농부의 아이들 뿐이었다.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면 소나 말에게 여물을 주거나 포도 수확기에는 포도 따는 일을 거들어야 했다. 마을 아이들은 슈바이처를 같은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다. 목사님 댁 도련님이야. 우리들과는 달라. 슈바이처는 친구들과 확연히 다른 자신의 겉모습이 창피하였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가죽 구두 대신에 남학신을 신고 아무리 추워도 외투를 입지 않고 벙어리 장갑만 끼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입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몇 차례 얻어맞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과 똑같이 입으려는 슈바이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친구들처럼 귀를 푹 덮는 모자가 아니면 싫어요. 어머니는 시내의 모자 가게에 슈바이처를 데리고 갔다가 곤경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 무렵 유행하던 해군 모자를 뿌리치고 구식 모자만 고집하는 아들 때문이었다. 정말 고집이 세 나이군요. 가게 주인이 창고에서 오래된 모자 하나를 가져오고 나서야 슈바이처는 겨우 모자 가게를 나올 수 있었다. 슈바이처가 게오르크와 힘겨루기를 벌인 뒤에 고기 수프도 먹지 않겠다고 버티자 어머니는 아들이 왜 그러는지 눈치채고는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 슈바이처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엄숙하게 흘러나오면 슈바이처는 황홀한 소리에 빠져들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린 나이에 음악을 이해한 것을 보면 슈바이처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인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듯했다. 어머니, 빨리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그때쯤이면 발이 페달에 닿겠지?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슈바이처를 바라보았다. 제2장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마라. 슈바이처의 집에서는 큰 개를 키웠는데 이름은 필락스라고 했다. 우편 집배원은 개가 무서워서 좀처럼 집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때면 아버지가 슈바이처에게 필락스를 단속하라고 시켰다. 알베르트, 개를 잘 지켜라. 또 사람을 물어뜯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아버지의 당부가 떨어지자 어린 슈바이처는 채찍으로 필락스를 때려서 얌전하게 만들었다. 이때만큼은 서커스에서 사자를 부리는 사람이 된 듯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슈바이처는 채찍에 맞으면 개가 아플 거라는 생각도 잊은 채 필락스에게 눈을 부라리며 겁을 주고는 마당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우편집배원이 무사히 가고 나면 슈바이처와 필락스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친구가 되었다. 슈바이처에게 채찍질을 당한 필락스는 그새 맞은 것도 있고 슈바이처와 뛰어놀았다. 그러다가 슈바이처는 문득 필락스를 때리지 않고도 우편집배원에게 달려들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슈바이처는 필락스에게 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려 무척 괴로웠다. 한 번은 이웃에 사는 마부 아저씨와 마차를 타고 도시에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마부의 자리에 앉아서 채찍을 휘두르니 아주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랴, 이랴, 더 빨리 달려라. 마차를 끄는 밤색 말은 너무 늙어서 조금만 달려도 금세 숨을 몰아쉬었다. 슈바이처는 마부 흉내에 재미가 들려서 말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쳤다. 슈바이처가 집에 도착해서 마구를 벗기려고 하는데 말이 가쁜 숨을 쉬며 옆구리를 심하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다. 아뿔싸, 내가 늙은 말에게도 못할 짓을 했구나. 말도 못하는 동물들이었지만 슈바이처는 동물들의 괴로움을 뒤늦게 알고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매우 후회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항상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개나 말 같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아무쪼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동물들이 모두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어느 날 슈바이처는 친구와 새를 잡으러 뒷산에 올라갔다. 친구는 나뭇가지로 솜씨 있게 새총을 만들어 왔다. 슈바이처는 새를 잡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겁쟁이라고 놀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친구의 뒤를 따라갔다. 친구는 새총을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에 조용히 겨누었다. 새야, 어서 피해, 어서. 슈바이처는 친구의 총알이 빗나가도록 마음속으로 빌었다. 슈바이처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때 갑자기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다. 종소리가 울리네. 슈바이처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러서 새가 날아가도록 회방을 놓았다. 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친구는 다 잡은 새를 놓쳐서 발끈 화를 냈다. 그러나 슈바이처에게는 때마침 울리는 종소리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슈바이처는 새들이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용기는 그 밖에도 많은 상황에서 필요했지만 그것을 알기에 슈바이처는 너무 어렸다. 마슈가 왔다, 마슈. 놀려줘야지. 유대인 마슈, 유대인 마슈. 마을 아이들은 마슈 아저씨를 보기만 하면 졸졸 따라다니며 놀려댔다. 슈바이처도 친구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가며 짓궂게 굴었다. 마슈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 하지만 마슈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마슈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까 슈바이처는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장난을 쳤는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슈바이처는 친구들과 함께 놀려대는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슈는 슈바이처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법을 깨우쳐 주었다. 슈바이처는 어른이 된 뒤에도 화가 울컥 치밀 때면 마슈 아저씨의 선한 미소를 생각하고는 화를 꾹 참곤 했다. 제3장 엄격한 학교 생활. 슈바이처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음악과 작문을 잘했지만 수학은 딱질색이었다. 그는 9살 때 마을에서 3km쯤 떨어진 민스터의 실업학교에 다니다가 이듬해에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알베르트를 우리가 사는 곳의 김나지움으로 전학시키면 어떨까? 밀하우젠에 사는 작은 할아버지가 슈바이처를 맡아주시기로 한 것이다. 슈바이처의 집안은 살림이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누나와 3명의 동생까지 5남매가 모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은 못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슈바이처를 목사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도시의 김나지움으로 보내는 것에 찬성하였다. 작은 할아버지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데다 자식이 없어서 슈바이처 한 명 돌보는 것쯤은 조금도 어려울 게 없었다. 밀하우젠은 슈바이처가 자란 귄스바흐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곳은 직물 공장이 많아서 매우 번화한 도시였다. 작은 할아버지 댁은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 이곳에 살면서부터 슈바이처는 엄격하고 철저한 생활을 해야 했다. 슈바이처가 지금까지 고향에서 지내온 생활과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다. 학교를 마치면 숙제를 하고 피아노 연습을 한 후에는 독서를 했다. 슈바이처는 빡빡하게 짜인 일정표대로 생활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나날이었다. 놀 틈도 전혀 없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슈바이처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상에 빠져 지내는 날이 많았다. 당연히 슈바이처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김나주움의 교장 선생님은 슈바이처의 장래를 걱정하여 아버지를 부르셨다. 아무리 해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으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군요. 계속 이런 성적이 유지된다면 알베르트를 학교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는 슈바이처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다정한 말로 격려했다. 알베르트, 가족들과 떨어져 이곳에서 지내는 게 힘들지? 조금만 더 힘을 내렴.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슈바이처는 어느 사이엔가 딴 생각에 빠져들었다. 필락스와 들판을 뛰놀던 일, 꿀벌에게 쏘여 온종일 울던 일, 여름방학마다 가족과 산으로 캠핑을 떠나던 일,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듣고 황홀했던 일들이 슈바이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슈바이처는 창문에 기대어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런 슈바이처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작은 할머니가 슈바이처에게 말을 건넸다. 알베르트, 산책이나 좀 하고 올까? 작은 할머니는 예의 범절이 엄격한 데다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규칙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분이라 슈바이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게 아닐까? 작은 할머니와 슈바이처는 냇가를 걷기도 하고 마을 뒷산에도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한참을 산책하다가 어둑어둑해진 다음에야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슈바이처는 작은 할머니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을 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피아노를 부지런히 배워두면 언젠가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슈바이처는 작은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었다. 힘들고 엄격한 생활에 차츰 익숙해질 때쯤 슈바이처는 인생에서 중요한 선생님을 만났다. 바로 새로운 담임을 맡은 배만 선생님이었다. 배만 선생님은 미리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서 설명만 잘 들어도 수업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게다가 학생들의 공책을 그때그때 보고 틀렸을 때는 그 자리에서 친절하게 고쳐주었다. 슈바이처는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슈바이처는 그새 우수 학생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슈바이처를 떡갈나무에 비유했다. 알베르트는 산의 바위에 뿌리 내린 떡갈나무와 같은 아이다.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뿌리를 박아 놓으면 꿈쩍도 하지 않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슈바이처를 믿고 지켜볼 뿐이었다. 한편 슈바이처는 음악 선생님인 오이겐의 민희로부터 파이프 오르간 교습을 받으며 바흐의 작품을 접하기도 했다. 뒷날 음악 연구에도 열심이었던 슈바이처에게 이런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슈바이처의 어린 시절이 정말 재미있네요. 자기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말 못하는 동물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면서 어느새 우등생이 되었네요. 더욱 성장을 하게 된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의학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57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1, 2, 3장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